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50조가 넘어서서 뭐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 계속 하나의 방안으로다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기네들하고 같이 무슨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첫 주제 먼저 영상으로 쭉 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100조 원, 나중에 100조 원은 느낌표가 있는데 나중에는 물음표입니다. 예, 일단 뭐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김병민 대변인이 수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주제는 나중에 아마 장경태 의원님이 수비를 좀 해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화끈하시네요. 50조 받고 50조다. 네. 이게 근데 50조인가요? 100조인가요? 참고로 2020년 코로나가 처음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선대위원장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한 100조 정도의 돈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본인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면 돈을 더 추가해서 한 100조 정도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50조 지원이 우리 후보의 공약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언급과 함께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이라는 가정을 깔아서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만일에 윤석열 정부가 되면 50조. 일단 50조 원은 지원을 하고 혹시 경제 상황이나 피해 계층의 상황이 더 안 좋으면 100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면 뭐 50조 원 정도면 제 재산의 10만 배가 넘는데 어쨌든 뭐 내 건도 아닌데 그냥 막 불러도 되죠. 뭐 50조, 100조. 근데 너무 큰 돈이어서. 일단 뭐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뭐 재원에 대해서 아마 수수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보증기금 수수료 5조를 바탕으로 해서 50조를 이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대출 규모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떤 재원을 마련하시든 좋고요. 근데 5월 9일 이후에 그러면 이 50조를 마련하실 건가요? 만약 집권하신다 해도 어떻게 그 50조를 뭐 추경 편성하실 건지. 그럼 추경안을 편성하시면 보통 이 일반적으로 추경은 보통 10조에서 많으면 20조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25조 손실보상금 얘기하셨는데 이 소상공인이 5월 9일 집권 후에 또 추경 편성해서 하기까지 최소 빨라도 7월입니다. 그때까지 이 8개월 가까이 되는 이 고통 속의 국민들과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프지 않도록 빨리 하자.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함께 공이 50조든 25조, 이재명 후보는 25조 주장했습니다만 50조도 하자라고 주장했고요. 저는 이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정책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백혜련 의원님 10조, 안 같은 거 10조였고요. 이해식 의원님 이 50조 정도 해서 재난지원금을 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행안위에서 부결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 예산 미반영 됐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한 이후에 국민은 소중하고 집권 전에 국민은 소중하지 않나요? 네, 정책 제안이 아니고요. 집권하고 난 다음 국민들에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협의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권당 170녀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정부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50조 원, 100조 원 코로나에 대한 손실 보상 등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돈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020년, 2021년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게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손실 보상에 충분한 내용들이 집행하지 않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사실 돈을 분산하는 데 많은 내용들을 집행했죠. 이번 예산안에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화하고 있는 지역화폐 등에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을 또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갖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돈을 50조 배정해서 다 쓸 테니까 끝내라 라고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50조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세출 구조 조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집행부서에서의 예산 감액 편성들이 필요하고 이 내용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 노력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여기에 편성된 50조의 재원으로 손실 보상을 비롯한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출 조정을 통해서 50조를 마련하시겠다고요? 예? 한 부처당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부처 보통,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면 네. 국토부만 해도 네. 가장 큰 부처인데 국방부와 국토부가 50조 정도 됩니다. 다른 부처는 50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출 예산을 각 부처당 한 10조, 20조 되는 부처들의 네. 예산을 3조, 4조씩 다 후져치기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2000 이게 맞지 않는 말씀이라 2021년도 올해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초과세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과세수 저희가 50조까지 걷긴 했죠. 작년 네. 같은 경우는. 초과세수만 50조예요. 정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수가 거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재부로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몇 번의 추경을 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제가 다 썼죠. 그래서 그 돈을 부분도 어디서 국민들 썼습니까? 위해서 손실보상 버팀목 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디딤돌 자금 대출 뭐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충분한 손실 보상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50조 그리고 100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자니까요, 그래서. 만약 제대로 된 이 상황에 대한 예측 능력들이 있었다라면 초과세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모아서 여기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부를 꾸리게 된다면 충분한 초과세수 재원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예산의 세출 조정 그리고 초과세수 등을 반영해서 얼마든지 50조 원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일단 오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재원에 대해서는 50조 플러스 알파의 재원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 그리고 세출 조정 네. 또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채나 증세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하에 논의할 수 있다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조 만드는 게 세입세출 예산안을 뭐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감액 등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요. 뭐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한 3조 5천억에서 4조 정도 예산이 되고요. 이 전 국민의 이 아동 관련된 복지 누리과정 보육 예산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모든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도의 예산도 보통 3.5조 정도 되는데 50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 부처를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다. 이 부분은 도저히 감액으로는 만들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추경을 통해서 혹은 이 추가세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그만큼 많은 이 선별진료소부터 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백신 공급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 격리시설 등을 포함한 그리고 또 이 정말 과로에 정말 시달리고 있는 이 많은 이 보건의료 인력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물론 보건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지금 뭐 이 방금 말씀하신 건 지금 정부 공무원들이 방만한 예산을 써서 50조 정도 전체 이 국가 예산의 10% 정도거든요. 이 500조 정도 예산 중에 10% 600조까지 갔죠. 이제 한 10% 정도를 모아서 지금 이 감액을 하시겠다. 예. 이 부분은 정말 자, 그래서 제가 장경태 의원님 얘기를 드리면 좋습니다. 이재명 네. 후보랑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장경태 의원님은 50조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감액을 지금- 통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럼 전 어떻게 국채 가능합니까? 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규모는. 빚을 내야 된다. 저희가 10조에서 보통 이 재난지원금 작년 1, 2, 3차, 4차 재난지원금 할 때도 10조에서 20조 발행할 때 도저히 10조까지는 방금 이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20조부터는 최소 국채 발행해야 된다 했을 때 저희가 10조 정도 국채 발행할 때도 이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 국채 발행 안 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된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50조를 어디서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을 뭐 마련하는 방식은 뭐 좀 이견이 있을 수도 네. 봅니다만 지금 현재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여야가 같이 공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소상공인을 더 위한 기다려야 손실 됩니까? 보상에 대해서 아마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해왔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충분히 협의되는 과정들을 거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민주당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편성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의 내용들도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권이 의지가 있었으면 초과세수 50조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거친 겁니다.
그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거친 걸 코로나 위기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세출 구조 조정 그리고 초과 세출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집권되게 된다면 모든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쓰겠다는 얘기를 거듭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일단 하시죠? 뭐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시기에 대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한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 예. 몇 가지 꼭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오늘 이재명 후보는 그럼 지금 협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선되면 할 지원을 지금 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원을 취임한 후에 뭐 지원할 정책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취임한 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렵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만일 윤석열 정부가 된 다음에 예를 들어 세출 구조조정도 하려다 보면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잘해봐야 2023년이나 돼야 이게 지원이 되면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일단 물 끓이고 식혀야 되니까 기다리세요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을 국민의힘을 향해서 할 게 아니라 예.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통과하는 기간 동안 뭘 했습니까? 보니까 뭐 편지 써갖고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더라고요. 그 편지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네. 장경태 의원님도. 실질적으로는 장경태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번 예산에서 코로나 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50조, 100조 이 내용 처리해달라고 혹시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50조, 100조는 국민의힘의 이야기고요. 지금 저희는 25조라도 지금 이 손실보상에 넣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조 되는 재난지원금도 최종 예산 미반영됐습니다. 심지어 저희 국토위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3법이라고 이 국민의힘에서 표현했던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이나 개발이익 환수법 그렇게 국정감사 내내 개발이익 환수법 통과시키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결국 법안 상정 못해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국토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런데도 법안을 상정하지 않아서 결국 그 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하고 왔는데요. 이 도시개발법과 주택법만 통과됐는데 왜 저는 도대체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이 국토위의 예결소위는 열리지도 못했고요. 예산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국토위에서 다 예결특위로 다 보내버렸는데 그러면 제가 민주당한테 다시 여쭤보면 12월 임시국회를 하기로 지금 민주당은 저희는 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개발이익 환수법을 상정하는 등의 임시국회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네. 이 손실보상만 예를 들어 뭐 원포인트 국채를 본位 발행하든 아니면 기존에 지금 짜놓은 예산안을 뭐 조금 세출 구조조정을 하든 해서 다시 임시국회를 12월 임시국회에서 50조 원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하면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생각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죠. 분명한 것은 50조라고 하는 손실보상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의 의지를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진정성 있게 나설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 예산을 다 처리하고 통과시켜 놓자마자 바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많은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 정치 선거 때가 돼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래 맞다. 윤석열 후보가 정말 정권을 만들어내면 이 지원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물타기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예. 저 시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하면 왜냐면 툭 터놓고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된다면 50보, 100보 다 양보해서 네. 저희 이 방식이 아닌 국민의힘이 이 주장하는 방식에 네. 대해서 전부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여야가 협상해서 예산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국회 자꾸 180석이라고 하는데 국회는 예산 심의권만 있지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함께 이 재정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회가 법으로 이제 정부를 강제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이 여당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단 예산을 예. 짜는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이재부가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가 양보할 테니까 국민의힘의 안으로 한번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지금 12월 임시국회 열릴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좀 건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때만 되면 추경을 편성한다고 얘기를 해오면서 해왔던 것은 있는 내용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손실보상의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그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거나 꼭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 다른 방식의 예산들을 늘 편성하고 집행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진정성을 가지고 세출 구조조정 정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가정을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세출 한 번도 구조조정 그렇게 포함해서 한 번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네. 그 내용은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가정적인 얘기를 아니, 끌어서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거 100조를 윤석열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50조든 100조든 지금 협의해서 해버리면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사실 세금은 다 국민이 냈는데 어쨌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보일까 봐 이걸 윤 정부가 되면 하겠다로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많은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 말씀도 이게 국민의힘의 바로 방식대로라도 하자 이 이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노리고 있는 정치적인 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세법에 넘어간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셈법이 사실상 안 걸리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이 50조라는 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쟁은 좋은데요.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방금 50조 세원 예. 얘기하셨는데 자. 2022년 5월 9일 날 집권을 하셔도 그 이후에 뭐 개각 발표도 하셔야겠죠. 기재부 장관도 아직 정하지 못하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장관이 또 여러 인사를 하고 나서 이 예산안에 대한 뭐 세입 세출 제가 보면 이 감액 결정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재원 확보하고 국민께 지원되는 데까지 시간은 최소 1년 소요될 겁니다. 자, 그렇게 2020년부터 홍보하고 되는 게 2021년까지 2년의 시간 동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여기에 대한 집행권과 편성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시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다가왔고 그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내용들을 보여줬다면은 협상이라든지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 보여주고 있는 예산안을 일방 처리시켜놓고 선거를 앞두고 우리 같이 협의하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 저는 이 같은 국민 기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 같은 국민 기반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해야 되는 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거대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전 부처 예산실을 제가 보기엔 압수수색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 감액은 이 여러 정부 예산은요. 그렇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다 이 집행이 어찌됐건 지방세 교부금도 얘기하셨지만 다 결정되는 비율들이 있고요. 세목과 세항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사원이나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돼서는 물론 뭐 이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셨듯이 뭐 감액 결정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는 최소 1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예. 저는 정쟁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쟁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고 최소한 저희의 주장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의 이 주장대로 국민의힘이 구상한 설계대로 최소한 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 이 민주당이 협상을 하자는 과거에는 겁니다. 이재명 예. 후보가 지금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어떻게 보면 보편 지원을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뒤에 예. 뭐 작년엔 달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반대다. 어려운 사람 피해 계층의 두텁게가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자 보편 지원이 더 낫다고 보는데 반대한다면 포기하겠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한마디- 이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입장에 대해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 입장과 같아졌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둘이 논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한 것은 또 아니다. 기억하시죠?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이번에 얘기하려고 했던 걸 철회했다고 그렇고 뒤에는 네. 또 상황이 달라면 상황이 그럴 줄 달라서 알고 바뀔 수 있습니다. 있다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언제든지 오락가락 국민들께서 얘기를 반대하시면 끝까지 반대하시면 네. 끝까지 관철시키진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언제든지 앞뒤가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내용의 반대하면-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재명 후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의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탱크로 밀듯이 그렇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부 예산을 자기 맘대로 그리고 각 부처를 다 털어서 압수수색하듯이 예산을 쥐어짜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님 말대로면은 할 그리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50조, 해도 할 수가 그러면 없는 지금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윤석열 후보 양보해서 측에 국민의힘의 안으로 예. 정말 그 협상마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저 예. 지금 장경태 의원님 제가 말씀처럼 저도 원내부 대표니까 열심히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오히려 지지선 해드릴게요. 정말.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입장대로라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는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윤 정부가 된 다음에 제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힘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 빨라야 제가 볼 때는 내년 가을 이후인데 그때까지는 그냥 가을도 안 기다려야 자, 그럼 됩니까?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50조 지원을 얘기하기 전까지 이재명 후보는 단 한 번도 50조, 100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언급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언급이 있고 나자 화들짝 놀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같이 논의하자라고 예. 나왔는데 그럼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눈꼽만 치도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게 예. 국민의힘 입장보다는 얄밉게 볼 수 있지만 얄미운 게 아니라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예.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이재명 후보가 야 우리 빨리 논의해보자. 너네 급하지. 이거 너네가 안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물타기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전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민주당과 기재부가 얼마나 싸웠는지. 이 국채 발행을 포함한 모든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해서 손실 보상액을 금액과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했던 부분 저도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기재부에 좀 불만은 많습니다만 뭐 아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의 방식대로 국민의힘이 원하는 예산 규모대로 국민의힘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정말 이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운 분들 진짜 매일같이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1년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이번 12월 임시국회 때 하자 이 말씀 좀 진정성 있게 드리는 겁니다. 정쟁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 됩니다, 사실. 네. 네. 두 분 양측의 얘기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뭐 이 주제니까 마치 1대1가 된 것처럼 보지만 다른 주제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앉아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고요.